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본인 스스로가 만든 지지율이 아니에요.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른바 충돌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거든요. 네. 공정과 정의와 상식입니다. 난 부하가 아닙니다. 이걸로 가당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윤 전 총장이 자체 발광을 할 때 태양처럼. 태양의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시인이에요. 태양의 순간이 되는 거죠. 뜨거. 태양의 순간.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TV 김진 기자. 정치부 김일찬 기자입니다. 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 컨설팅 업체인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로 넘어가서 아까 저희 서울시장 얘기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 이제 보궐선거에 윤석열 전 총장의 영향력은 간접 영향 정도로 봐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라서 이게 부정적으로 또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본인 스스로가 만든 지지율이 아니에요.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른바 충돌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거든요. 네. 자기가 대선 후보나 정치인으로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당의 대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력 중진 국회의원도 아닌데 나가서 누구의 손을 막 흔들어준다. 근데 중도층에서 볼 때는 글쎄 이건 뭐 좀 지나친데 네. 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정치 입문을 하거나 대권 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로라도 첫 단추로서는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 수가 있겠죠. 대선 후보로서 평가를 받는 9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또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이거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면 그거는 시원하게 공정과 정의와 상식입니다. 난 부하가 아닙니다. 이걸로 가당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때까지 윤 전 총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대선 후보로서 도약이 가능한 일이겠죠. 반사이익에다가 자체 발광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별의 순간은 왔죠. 별이라는 건 봐요. 태양이나 그 은하계의 중심이 되는 그 태양과 같은 존재로부터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한적이야. 태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는 태양이 둘이 없는 겁니다. 태양은 항상 하나예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자체 발광을 할 때 태양처럼. 태양의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시인이에요. 태양의 순간의 출처는 배종찬이라는 거. 네.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기운을 좀 타고 나야 돼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안보? 나 안보 좋습니다. 경제? 내 경제의 원칙은 윤석열, 석열, 스톤 노믹스는 이런 겁니다. 석열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설득당하는 거거든요. 검수 완박은 부패 완판이 이것만 가지고는 대선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의 이 본인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처럼 행동했던 것이 지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대통령 후보 감으로써 어떤 이미지가 그게 만들어졌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세상이 참 묘한 거예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다음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뭘까? 지난 대통령 선거는 4글자로 하면 적폐청산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요. 다음 대선은 사람들이 골똘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될까? 잘 안 떠올라. 앞으로의 내 삶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한 거야. 그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대선 후보가 누굴까?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있죠. 그런데 날벼락이 내린 거예요. 뭡니까? LH. LH가 뭡니까? 공공개혁이야. 갑자기 느닷없이 대한민국에 부패가 등장한 거예요. 뜯어 고치자. 부패. 개혁하자. 그럼 부패 그럼 누가 생각나요?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냥 저 사람은 그냥 맹탕이고 뭐 이 대통령 감이야 그건 뭐 어린 반푸는치도 없는 소리 라고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어요. 맹탕일 수도 있고 봤더니 이건 뭐 녹용을 집어넣어서 녹각탕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조직 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바깥에서 훈수 두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유권자들은 에이 윤 전 총장 당신이 출마하면 몰라도 난 굳이 뭐 그렇게 당신이 킹메이커 하는 건 난 관심 없어. 지금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느닷없이 킹메이커를 한다? 그럼 사실상 윤석열의 영향력은 세상 거의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킹메이커 역할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이 이제 대선 1년을 앞두면 제3의 후보가 나올 수 있느냐? 제3의 후보는 쉽지는 않아요. 생각할 때 있는 제3의 후보는 홍준표, 보수 야권 쪽은, 그리고 여당 쪽은 정세균 정도로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에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세균 총리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상당히 겹친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무너질 경우에는 홍준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 대선 후보니까. 그래도 대선에 한번 뛰어본 사람이 잘해. 우리가 1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분석에 절대 반대예요. 왜냐하면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이미 80년대 후반에 10대들의 마음까지 다 뺏어갔던 사람이에요. 정주영 정인 똑바로 하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계속 대선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또 고건정 총리랑 윤석열 전 총장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물론 반기문도 총장, 윤석열도 총장. 재미없었네요. 네. 분명히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고건 전 총리도 그렇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여당의 후보예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았어요. 윤석열 전 총장은 현직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본인의 운명을 걸고 그것도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 현직 검찰총장이 누가 있었어요? 고건 전 총리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이건 어린 만보는 수도 없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특수 케이스. 윤 전 총장의 이런 유형의 정치인의 등장도 특수 케이스예요. 과거와 비교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볼 것도 없이 제3지대예요. 자, 대통령 부정평가청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한 5, 60%가 됩니다. 반문 세력의 빅텐트라는 것은 적어도 5, 60%를 겨냥한 거잖아요. 여기에 윤 전 총장이 참여해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지지율 수치는 뭐예요? 5, 6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을 들어간다면 그건 기껏해야 한 30%대 내외입니다. 최소 비용의 최대 만족, 이게 경제 원리잖아요. 준비가 돼 있느냐, 준비된 후보냐, 준비조차 못한 후보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느냐,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포용력, 또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게 보여준다면 그때는 이른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주목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평가가 시작되는 태양의 순간이 되는 거죠. 뜨거. 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원 TV 김진 기자, 김일창 기자였습니다.